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해리 TV의 혜리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영상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제가 전편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바로 감옥에 가는 길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남자 여자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세 명이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이었거든요. 남자는 해령에, 여성은 함흥에 가게 되는데요. 여자들이 함흥에 도착을 했고 서로 다른 날에 갔어요. 그래갖고 함흥에 도착하는데 함흥에 도착을 하고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때가 내 생에서 잡힐 때 순간, 중국에서 잡히는 순간하고 그 순간이 제일 잊혀지지 않는, 네, 정말 지금도 가끔은 그 위에 꿈을 꾸고 악몽을 꾸고 있답니다. 근데 그때 그 감옥의 높이가 이렇게 문 높이가 새까만 철문이 얼마나 거대해 보이는지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 거대한 감옥을 들어가는데 우리를 신체 검사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여기를 말하면 건강검진 비슷한 거죠.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미 장티부스가 왔던 언니는 양쪽 폐가 결핵이 와서 폐에 구멍이 2개나 다 뚫리고 없는 결핵이었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시한부 판정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는데 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 감옥에서 들어와서 일도 못하는 사람을 들여놓을 필요가 없죠. 근데 가족이 그때 당시 가족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언니를 감옥 안에 그냥 남겨놓고 보아하는 데는 돌아가고요. 그 언니는 그 감옥 안에 남게 되죠. 근데 그때 참 웃기고 슬픈 얘기인데요. 그 신체 건강검진을 하던 감옥 안에 의사가 하는 말이 얘 지금 피 이렇게 엑스레이, 이기를 말하면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요. 북한에서는 그걸 렌트겐 촬영이라 하죠. 렌트겐 했는데 왜 이렇게 폐결핵이 없는 결핵이 없고 얘는 괜찮냐고. 그러니까 얘도 같은 방에서 6개월을 있었는데 얘도 검사 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엑스레이 저도 찍었죠. 찍었는데 저는 아무런 그런 없는 기운도 안 나타나니까 저한테 거기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얘는 장군감이냐고. 네,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핵 환자고 6개월 있는데 결핵 안 오마? 이렇게 말을 했고 그때 감옥에 그 언니하고 둘이 남게 되죠. 첫날에는 너무 울다 나니까 그 새까만 철문을 보고 나니까 아무 의욕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눈물 뚝 훔치고 괜찮아, 나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건데 아예 그런 마음보다는 막 그 철문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저 시꺼먼 문을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네, 그 감옥 안에서. 그래서 그 감옥 들어오던 길은 생각이 안 나요. 그 철문에서부터 기억이 다 끊겨져 갖고 너무 울며 돌아다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 감옥 안에서 네, 들어가 있죠. 근데 감옥 안에서 정말 거기서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신입반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여자는 신입반이 요 밑에 있고 이제 여자들은 저 농촌을 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2과는 본소에 남아있고 3과가 여자과고 3과는 농장에 가야 되고 농사일만 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4과, 5과는 강산과 탄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아무것도 그냥 생각이 안 나요. 안 나고 막 진짜 뭘 아무것도 할 곡이 없는데 그때 그 만기 돼서 나가는 사람이 신입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도 그걸 물어봤어요. 다음 날에 몇 년 받고 오셨겠냐고 했더니 1년 6개월을 받고 왔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샤워를 할 때 제가 화장실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씻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나 저런 모습으로 나갈 바에는
말 거야. 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리와 다리 사이에는 공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뼈만 남았고 온몸이 벌레인데 뜯겨갖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죽으면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죽을 건데 저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서 나가서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날부터 밥도 안 먹게 되고 막 죽고 싶었어요. 너무 밥을 안 먹으니까 안 먹고 사람이 허약해지니까 이렇게 거울질을 제대로 못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도대체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픈가 하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신입반 생활을 거치지 않고 저와 같이 왔던 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 언니 죽은 얘기를 들었는데 감옥에 갈 때는 같이 갔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 두 분이 만났거든요. 죽기 전까지는. 제가 그 언니가 한 달 반 만에 죽었는데 만났을 때 저한테 이 지옥에서 꼭 살아나가라고 자기 딸 보고 싶다고 중국에 남겨둔 딸 너무 보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는 다음 생에 사람이 아니고 싶다. 새로 태어나고 싶다. 홀홀 날아다니는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이미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 햇빛 쪼이는 시간에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때는 좀 걸어도 다니고 했는데 한 달 되니까 그 언니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햇빛 쪼이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저는 좀 걱정도 되고 근데 한 달 반 만에 그 안에서 죽었다고 예, 금방에 입원해서 있다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밥을 안 먹고 저는 이런 속에서 저도 몸이 계속 허약해지다 보니까 결국 병원에 입원한 신세가 됐는데 입원하니까 거기서 언니의 얘기를 자세히 또 들었죠. 네, 죽기 전날까지도 옷 빨아서 가려놓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거 하고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뼈밖에 안 남았댔거든요. 당시 뼈만 진짜 남아있는데 엄청 예뻤던 언니거든요. 근데 같이 온 애가 조구했는데 응, 걔는 꼭 살아서 나가야 될 건데 애를 말을 했고 네, 그 말을 들었는데 죽는 모습은 못 봤지만 네, 너무 막 그 자리에서 내가 펑펑 울었어요. 거기서는 사무관에서 누가 죽어도 슬퍼하면 안 되고 하는데 진짜 감정을 내비치면 안 되는데 제가 막 그냥 펑펑 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울었고 네, 저는 나는 무조건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 만기 나가는 사람 보고 죽고 싶다던 생각을 뒤집게 된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그날 입원했는데 입원한 이틀 만에 시체들이 계속 나가는데 병원에서 시체가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여기서 죽으면 저 모습일 거라는 생각에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죽 먹기 시작하고 다시 밥 먹고 막 이러면서 상비 엄마는 엄마가 면회 왔는데 저희 엄마가 보고 너 감옥에 갈 때 아팠다는데 감옥에 갈 때 모습 그대로라고 너 살도 감옥에 갔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만약에 크게 아프면 병보석이라도 나올 줄 알고 좀 살이 빠지길 바랬나 봐요. 근데 살이 안 빠지는데 그렇게 됐고 제가 그 속에서 네, 농사일까지 다 해보고 이렇게 진짜 비 펑펑 쏟아지는 속에서 밥 한 덩이를 먹고 막 이런 생활 이런 저런 생활하고 감옥 3년 중에 2년 2개월 그러니까 이 길을 말하면 대사령이 특사고 북한은 대사령을 받고 방창건 기념일 대사령을 받고 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진짜 우여곡절 많은데 저희 엄마가 저를 아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고향 들어가지 말고 중국을 해서 가라고 짐을 싸갖고 왔더라고요. 배낭 2개나 사갖고 왔는데 배낭에서 아무 옷이나 네가 입고 싶은 옷을 꺼내 입고
저리 가라고. 근데 제가 그날 그 시장을 보고 엄마가 도중 식사도 사고 그다음에 뭐 쌀도 사고 그게 쌀 가격이 고향보다 더 싸다고 해서 쌀도 사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짐을 지키다가 짐을 엄마가 잡혀가시려 한다고 짐 지키고 있으라 했는데 옆에 사람이 저보고 물 좀 떠오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까부터 내가 화장실 갔을 때도 엄마가 속이 안 좋아하는데 물이라도 차에 오르면 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엄마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믿고 고짐 놓고 그 100보도 안 되는데 물길래 갔다 왔더니 우리 짐 3개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날 엄마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너 북한에서 살아본 애 같지 않다고. 이기는 눈 뜨고 코베 가는 세상에서 너 지금 누구를 안다고 막 짐을 맡기냐고. 아, 저는 진짜 100보밖에 안 가고 가다가도 돌아봤는데 도중에 그렇게 빨리 없어. 근데 그 하루 종일 엄마 옆에 있던 여자가 배낭 이만큼만 배낭이 있었어. 근데 그 배낭 버리고 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낭을 열어봤어요. 혹시 뭐가 있냐. 근데 배낭 안에 종이밖에 없었어요. 휴지들 있잖아요. 파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 엄마를 겨냥하고 저하고 저희 엄마를 겨냥하고 있었던 걸 저만 몰랐던 거죠.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설마 이 사람이 도둑이는 아니겠구나. 근데 이제는 도둑이 그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걸 제가 북한을 몇 년 동안을 안 살다 나니까 깜빡한 거. 그래서 짐을 몰래 다 잃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운이 안 좋으면 네가 지금 중국 넘어도 못 간다고 고향 들어가자고.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감시가 너무 좀 심했거든요. 저는 한국 가다 잡힌 사람이고 또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니까 감시를 동네 아파트에서도 하고 사람들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제가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 타고. 결국은 3개월 넘게 되니까 조금은 마음을 놓는 게 있었고 제가 그래서 2005년도 12월에 제가 감옥에 9월 달에 나왔거든요. 2005년도 12월 달에 고모부가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그 환갑을 빈미로 나왔다가 아예 탈북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그 탈북할 때가 탈북도 여러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성수기라고 생각했어요. 12월이니까 이제는 내가 그 얼음으로 뛰어서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제 생각처럼 되지 않은 게 탁 강가에 나왔는데 강물 중간에 하나도 안 얼어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아, 저 물에 뛰어들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차가운 물에 12월 10일 날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갔고 강을 건넜고요. 강가를 나오는데 쭉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쭉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그 중국 강바닥을 나와야 되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래서 나와갖고 이렇게 딱 강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 얘기는 그 어느 유튜브에서도 하진 않았는데 당시 저희 엄마가 강이 안 얼어 있으니까 발에다 줄라 강가까지 나왔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인다고 저를 중국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자기는 돌아가야 되니까 너만이라도 가라고. 그러면서 중국까지 데려다 주고 가야 될 것 같다. 난 무섭다. 네가 또 잡히고 또 잘못된 날은 이번엔 진짜 죽을 건데. 예, 하는 생각에 엄마가 그때 뒤에서 처음에는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하니까 엄마가 아예 뒤에서 밀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올라가서 엄마를 잡아당겼어요. 그렇게 해서 강을 보는데 딱 건너 올라오니까 개가 그렇게 짖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강을 건너기 전에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변방대가 민간인 집에 주숙을 하면서 탈북하는 사람들 잡는데요. 그래서 변방대다. 그러고서 딱 개가 짖으니까 그다음에 둘 다 딱 엎드려 있었죠. 돌처럼. 그때 생각이 뭐냐면 난 돌이야. 돌이니까 움직이면 안 돼. 네. 그렇게 해서 또 움직이다가 또 개가 짖으면 또 그거 하고 또 개가 짖으면 또 돌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강바닥을 벗어났고요. 이렇게 해서 중국까지 무사히 들어왔는데 딱 무사히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한국으로 가겠다는 마음이 굳건히 먹고 왔으니까 이제 한국 가는 줄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줄을 찾는데 몇 개월 걸렸고 그 줄을 찾아갖고 2006년도에 제가 이렇게 탈북에 성공을 하죠. 네. 여러분
오늘도 또 중국까지 무사히 나왔던 이야기로 마감을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들어오는 과정, 이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고요. 항상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불행해 하지 마시고, 북한에 2,500만이 더 불행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여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없이 자유란 말도 좀 모르고 인권이란 말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불쌍한 그분들이 또 정말 이런 자유의 맛을 볼 수 있게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요. 지금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